안녕하세요. 뱅크몰TV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수많은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LTV, DTI, DSR 등등 어떻게 들으시면 딱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다양한 규제들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연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커뮤니티죠. 아름다운 내 집 갖기 김재익 스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커뮤니티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운영 스텝 김재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호칭을 제가 스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름집 커뮤니티에 대해서 들어도 봤고 들어도 가봐서 잘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모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아름다운 내 집 갖기고요. 줄여서 아름집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내 집을 갖기 위해 이제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자료가 공유되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회원수로 이제 110만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110만 명이라면 우리나라 부동산 커뮤니티 중에서는 거의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안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유되거나 이런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보뿐만이 아니라 대출, 세무, 분양, 청약, 인테리어 이런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많은 정보와 자료 중에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을 뽑아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커뮤니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반복되면서도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정보, 이런 사연들을 몇 개 갖고 왔어요. 해결책을 좀 명쾌하게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부담도 되고 좀 떨리기도 하고. 네. 첫 번째 사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긴장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 네.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자, 최근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 LTV, DSR 같은 대출 용어들도 너무 어렵고 신경 써야 하는 규제들도 많은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대출이 나온다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금리는 대략 몇 프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만 해두고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요청드리는 건, 최근 남편과 제 월급은 대부분 투자금으로 사용 예정이라 월에 나오는 금액이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LTV, DTR, DSR 이런 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쉽게 만들었으면 좋잖아요. 그쵸.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게 대출 용어가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 사는데도 용어들이 너무 많이 붙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LTV랑 DSR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집 시세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시세 3억 집에 LTV가 60%면 3억에 60%, 1억 8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죠. 즉 LTV가 높을수록,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 시세 대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DSR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DSR? 네, 이게 집에 몇 프로다 하면 딱 LTV는 계산이 나오는데, 맞아요, DSR은 맞아요. 같은 집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니까.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한액 이건데, 들으셔도 벌써 어렵죠? 네. 네. 쉽게 말해서 월급이 200만 원인데 한 달에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19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 남잖아요. 어떻게 스텝님 생활 가능하시겠나요? 그러면 생활 안 되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렇게 대출을 받는 것도 능력인데 일단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율을 좀 정해놓고 그 수치를 넘어가면 대출을 안 해주거나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하는 게 이제 DSR 수치입니다. 그래서 DSR 40%다. 그러면 월급이 2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상환하는데 80만 원만 써라 이거예요. 상환 금액이 80만 원. 그렇죠. 이제 80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대출이 안 나오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이것처럼 이제 당연히 소득이 높고
뭐 기존에 부채가 없으신 분들은 DSR 수치가 낮게 나오실 거고, 그렇죠. 뭐 소득이 적으시거나 기존에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DSR 수치가 높게 나오겠죠. 예. 더 말하면은 이젠 저도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예,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빚 없으면은 많이 받을 수 아, 있고.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돈을 많이 벌고 대출 많이 받고 싶어요. 혹시 스탠님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갖고 대출을 받는 거, 제가 그걸 이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근데 이제 생활안정자금도 대출 목적에 따라 조금 세부적인 명칭이 바뀌거든요. 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아유,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을 뭐 세부적으로 바꾸면은 뭐 식비, 의료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나? 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촬영하는데 공부 안 해오신 거예요? 저 실망스럽습니다. 이러면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엔 저희 쪽에 와서 촬영하시죠. 일단 기존에 네.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뭐 추가 대출이 필요해서 금융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이라고 부르고요. 뭐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뭐 세입자 태거자금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목적 없이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목적이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사연자의 경우 투자 목적이라는 특별한 그런 경우가 됐잖아요. 그럼 투자 목적 대출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대출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환대출, 대환, 세입자 태거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생활안정. 딩동. 공부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이 받게 될 대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되는 건데 이러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면은 제약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 최대 금액 2억까지 해주는 거. 딩동댕.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죠? 네.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러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그렇죠. 정부가. 그래서 이게 한도 제약에 관련된 게 이제 부동산이 좀 규제와 같이 완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내년 초에는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기다렸다 이제 내년 초에는 좀 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12월까지 내용일 것 같고 내년 초에는 뭐 지금과는 다르게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지금 있다. 2억인데 조금 더 올라갈 그렇죠. 수 그럴 있다.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나왔는데 이제 국토교통부 정식 보도자료에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뭐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약은 용도의 제약이 있어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해당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겠다.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부동산 말고는 괜찮아요? 정확하게는 주택만 구입하지 않으시면 돼요. 주택만? 그렇죠. 이제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주택만 구입하지 않으시면 되고, 뭐 실질적으로 주식, 뭐 펀드 같은 투자도 가능하시고, 뭐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부동산은 구입하셔도 돼요. 부동산 중에서 토지랑 상가는 괜찮은데 주택은 안 되고. 그렇죠.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만 살짝 내고 오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됐어요. 쉬워요. 준비됐어요. 분양권과 청약은 주택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PD 선물 드려 빨리. 맞습니다. 분양과 청약도 주택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사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 약정서를 적잖아요. 네.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사면 안 된다라고 받는 금융사도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만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으면 된다고 받는 금융사도 있거든요. 이게 금융사마다 조금 약정서 내용이 다르니까. 그러면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은 뭐 분양은 아예 쳐다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쳐다보려면 먼저 갚아야죠. 갚으면 괜찮고.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이제 일반 가계자금 내용이고 뭐 사업자금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너무 딥해지니까 길어지니까 오늘 사연자님의 아파트로 투자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일단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면 주택 시세부터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택 시세라는 게 이제 거래된 실거래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실거래가보다는 이제 KB 시세가 좀 중요하거든요. 자, KB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세조에 들어와서 아파트명을 검색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평형대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세가 나옵니다. 자, 하한가, 일반가, 상한가가 있는데 자, 사연자님이 이제 층수가 1층이니까 이제 하한가로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1층은 하한가를, 2층부터는 일반가를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KB 시세는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낮게 잡혀요. 낮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하한가에다가 지역별 대출 한도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사연자님이 소유하신 아파트는 규제 지역이니까 40%. 이거 스탠님이 전문가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 아니, 자리를 바꿔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부동산이고.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KB 시세가 7억 9,500만 원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40%를 곱하면 3억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럼 기존에 지금 사연자님은 기존에 담보대출이 1억 5천만 원? 네, 1억 5천만 원 있다고 했고요. 3억 1,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빼면 되긴 하는데 이제 기존에 대출이 있을 때 대출 금액이 아니라 이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빼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의 은행들은 대출 금액이 한 110에서 120%를 근저당 설정 금액으로 정해 놓는데 사실 사연자분의 대출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120%라고 가정을 하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빼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기존에 대출 받았던 금융사에서 추가로 받는다. 그러면 이런 근저당 설정 금액이 아니라 기존 남아있는 대출 잔액 원금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억 1,800만 원에서 이게 1억 그렇죠. 8천만 원을 빼면 한 1억 3,800만 원 정도 한도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럼 생활 안정자금을 최대 한도가 이제 2억이니까 괜찮은 거네. 근데 계산을 엄청 잘하시네요. 제가 산수나 수학을 잘 못하는데 여기 도움을 쏠쏠히 받고 있습니다. 더하기만.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이제 DSR이실 거예요. 이제 1억 3,8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지금 계산이 됐는데 그쵸? 담보대출도 있고 아까 마이너스 통장도 쓰지는 않지만 가지고 계신다고 있다. 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냐? 사실 이게 좀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DSR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쉽지 않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거 확인이 가능한가요? 자,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DSR 계산기가 있고요. 입력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들을 알 수 없으니 평균적인 값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DSR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통 DTI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DSR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결과를 보니까 사연자님의 계산 결과가 한 34% 정도 나왔거든요. 은행은 40%, 이제 보험사는 최대 50% 한도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사연자분은 은행에서도 보험사에서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본인의 DSR이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와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사연자님이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용을 안 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입력하는 게 맞는 건가요, 부채로? 일단은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을 하지 않고 계신다고 해서 이건 부채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설해 두신 금액 자체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DSR 같은 거 계산을 하실 때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중에 하나죠.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내가 쓴 것만 입력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설할 때 계약 갔던 금액 그대로 입력하는 네, 입력해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시면 오늘 꿀팁 같은 거 하나 전해주세요. 아는 척 한번 해야죠. 그렇죠. 주택으로 LTV 한도도 충분히 나왔고 아까 그렇죠. DSR 계산했을 때 충분히 이제 DSR도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연자분은 1억 3,8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됐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또 마지막에 또 하나
언급한 게 있잖아요. 계속 나오네요. 월 납입 금액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월 납입 금액을 최소화하려면 아무래도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시는 것보다는 거치 기간을 설정하셔가지고 월에 이자만 납입을 하시는 게 이제 상환 금액을 줄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거치 기간을 두시게 되면은 이제 몇몇 금융사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이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 기간을 길게 해서 이제 월 납입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법하고 이제 금리가 뭐 변동이 되거나 뭐 변동이 안 되더라도 거치 기간을 설정해서 월에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중에 이제 어느 방식이 좀 더 유리한지 보시고 결정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는 몇 프로 정도? 사실 뭐 금리 아주 중요하지 중요하죠. 않겠습니까? 계속 금리가 몇 오르는데. 프로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좋은데. 좋죠. 근데 이게 사실 뭐 개개인마다 뭐 금융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금리가 제일 좋다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뭐 금융사마다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근데 좋아요. 나한테 맞는 금융사가 어딘지를 찾는 거. 맞죠.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발품 파셔야죠. 아휴. 발품 파셔야죠.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은행 돌아다니세요. 라고 하면 욕을 먹겠죠. 그쵸. 예, 앉은 자리에서 단 1분 만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뱅크몰이 있으니까 예, 걸어다니지 마시고 야, 뱅크몰 들어오셔서 그러면은- 금리 비교하신 다음에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첫 번째 사연 어떻게 명쾌한 해결책 됐나요?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떨리는데 해결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